자, 리미트는 도면 영역을 제한하는 명령어가 리미트입니다. 요즘은 리미트를 안 써요. 리미트를 안 씁니다. 다만 언제 쓰냐면 CAT 2급 시험 볼 때 리미트를 써요. 그래서 잘 설명하진 않는데 그냥 있다라는 정도 쓰는 방법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 자, 리미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우어 레프트 코너 도면 영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우어 레프트 코너와 어퍼 라이트 코너 이렇게 두 군데 점을 지정하면 도면의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기본으로 지금 0,0입니다. 0,0으로 잡혀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엔터를 치면 420에 297이라는 사이즈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그려집니다. 근데 리미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오프되어 있거든요. 온 시켜놨습니다. 자, 도면 잘 그려져요. 근데 도면 영역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집니다. 도면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돼요. 0,0에서 420,297 여기가 도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근데 영역 밖으로는 안 그려져요. 완전히 내가 도면의 영역을 딱 고정시킨 겁니다. 리미트를 오프시키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리미트는 도면의 영역, 즉 한계를 정의하는 명령어가 리미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CAT 2급 볼 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는요, 안 써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안 쓰냐고요? 이렇게 씁니다. 보통 도면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는데 리미트를 걸어 놓으면 못 쓰겠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안 걸고 그냥 씁니다. 리미트를 안 걸고 그냥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리미트를 안 씁니다.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CAT 2급 시험 보실 때만 그때 잠깐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조금 아까 리미트를 할 때 420,29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가 뭘까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혹은 뭐 학교나 가면 A로 시작하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B로 시작하는 종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4, A3가 있고 그 다음에 B5, 그 다음 B4가 있고 차이가 뭘까요? 크기의 차이 빼고요. 도대체 A3는 뭐고 B4, B5는 뭘까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자, A로 시작하는 거 1번, B로 시작하는 거 2번. 그럼 설계용지는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50%입니다. 2번일까요? 1번일까요? 그거 아시나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문제를 낼 때 1번이 정답이랍니다. 신기하게 아이들은 그 1번이 정답이랍니다. 꼭 그렇게 낸답니다. 자, 힌트 많이 줬습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이요.
A로 시작하는 종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용지입니다. 그 B로 시작하는 용지는 뭐냐면 인쇄 출판 용지입니다. 뭐 B제로 같은 게 신문 큰 거 있죠? 완전 펼쳐놓은 거. 네, 그게 아마 B제로 정도 사이즈가 나올 B제로인가 B1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신문이나 혹은 책을 만들 때는 B로 시작하는 용지를 씁니다.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단지 많이 봤잖아요. 전단지가 바로 B로 시작하는 용지입니다. 근데 A로 시작하는 건 설계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설계용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설계용지입니다. A3에 해당하는 설계용지의 크기입니다. 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제일 큰 건 A0고요. 그 다음 A1이고요. 그 다음 A2고요. 그 다음 A3고요. 그 다음에 A4고요. 그 다음 A5가 있는데 A5부터는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용지는 A4까지 씁니다. 5개밖에 안 돼요. 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아니, 자,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A0예요. 얘가. 그러면 A1은 얼마만한 사이즈냐면 이걸 딱 절반 접습니다. 그럼 얘가 A1입니다. 다시 볼까요? 얘가 A1이에요. A1을 딱 절반 접어요. 그러면 A2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요. 얘가 A2예요. 이거를 다시 절반 접으면 A3입니다.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씩 접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도면은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이렇게 세로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시요. 도면은 가로로 그립니다. 세로로 안 그립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A4는 세로를 허용합니다. 왜요? 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철해서 넘겨볼 수 있거든요. 근데 A3는 이렇게 철해서 넘겨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면을 왼쪽을 철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해되시나요? 왼쪽을 철해서, 그러니까 절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다 도면을 이렇게 넘겨서 봅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철해요. 위를 철하는 게 아니고. 근데 A4는 위도 철할 수 있고 여기도 철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철할 수도 있고. 그래서 A4는 가로, 세로를 다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근데 딱 하나 더 있어요. 이건 통념적으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3빌딩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63빌딩을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할까요? 두 번째죠. 그죠? 세로로 그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로로 그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가로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도면 용지를 쓸 때 뭐가 나와요? 가로, 세로 이렇게 나옵니다. 도면을 쓸 때 늘 가로 먼저 쓰고 세로를 나중에 써요. 자, A0 사이즈는 1189에 841mm입니다. A0는 1189mm에 841mm. 즉 약 1.1m에서 84cm 사이즈란 얘기죠. 이게 A0 사이즈입니다. 자, A0하고 A1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이라 그랬습니다. 절반 접으라 그랬어요. 절반을 이렇게 접고 나니까 여기가 더 길어지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절반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내려와요? 841이 앞으로 내려와요. 841, 그 다음에 절반 접으라 그랬잖아요. 1189 나누기 2, 594. 다시 볼까요? 594를 앞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41을 2분의 1로 나눕니다. 420. 그 다음에 420, 297. 그 다음 297, 210. 외우는 것도 쉬워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A0만 알고 있으면 돼요. 1189, 841 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841에 1189. 전화번호 나오죠?
네,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 공고 나왔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제도 시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네가 좋아하는 그녀의 집 전화번호니까 외워라.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전화하려면 무조건 집으로 전화해야 됐고, 아시죠? 집 전화를 무조건 외워야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그냥 단축키 누르면 끝이죠. 자, 외우세요. 841-1189.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841-1189. 그리고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1189, 841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 선생님만 특이해서 그렇게 가르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학원 가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841-1189. 근데 신기하게 음률이 잘 맞아요. 841-1189. 외우기도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혹은 표준으로 사용하는 도면 용지는 무엇일까요? A3일까요? 정말일까요? 납품할 땐 A2로 납품합니다. A2로 납품해요. A3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표준 용지가 이게 표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A2가 제 설계 용지로 많이 쓰이는 종이가 A2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A3를 써요. 시험 볼 때도 A3로 출력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CAD에 도면을 출력하는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프린터를 쓰죠. 근데 설계에 필요한 프린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플로터라고 합니다. 플로터라고요. 그래서 CAD에서 출력 명령어가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출력 명령어입니다. 도면을 출력할 때 쓰는 명령어가 플롯이에요. 그리고 이 장치가 플로터예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A3까지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도면을 출력하려면 A0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건축 현장 같은 경우, 아파트 대단위 건축 현장 같은 경우 A3 들고 못 다닙니다. A0 도면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원체 크니까 A0 도면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럼 A0까지 출력이 되는 프린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플로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프린터가 정말 좋아야 A3였어요. 요즘은 흔하디 흔한 프린터가 다 A3 나오죠. 자, 왜 A2에서 A3로 갔냐면 이 바로 프린터의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플로터가 얼마나 할까요? 자,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사무실을 딱 창업을 했어요. 아이 기분이다. 여기다 내가 플로터를 한 대 딱 갖다 놓고 쓰리라. 중고 프린터 하나 사야지. 10만 원, 10년 된 거. 10년 된 거. 아반떼 한 대 여기 딱 있습니다. 아반떼 중고 한 대 딱 써 있는 거예요. 10년 된 중고가요. 10년 된 중고가요. 한 300에서 800 사이 해요. 엄청 비싸요. 그럼 내가 새 걸 여기다 사다 놓고 싶어요. 그럼 소나타 한 대 여기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설계 사무실 정말 갓 창업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정말 큰 회사, 제대로 된 회사 아니면 플로터 못 씁니다.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실사 출력 이렇게 나오죠. 현수막 프린트하는 거. 그것도 플로터입니다. 그런 플로터 정말 좋은 거 억대 가요. 그런 정말 좋은 플로터는 억대 하고요. 그냥 우리가 설계용으로 쓰는 그런 프린터는 보통 한 2, 3천 정도 해요. 정말 내가 싼 거 하나 사야지 2, 3천이에요. 그리고 좀 중고 사야지 그러면 못해도 500은 줘야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잉크젯 프린터는 어때요?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A3 쓰는 거예요. 가격 문제 때문에. 심지어 요즘은 잉크젯 프린터도 안 쓰죠. 복사기 쓰죠. 복사기가 훨씬 속도가 빠르거든요. 메모리도 크고 복사기는 또 출력 딱 그러면 쭉쭉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다 복사기에다가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A3가 대세예요. 그래서 A3가 대세가 된 겁니다. 제가 설계할 당시만 해도 A2나 A1, A0가 대세였습니다. 제가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은 A3 100분의 1만 쓰세요. 척도 100분의 1만 씁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스케일자 아시나요? 스케일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스케일자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저기 한 5,000원인가? 뭐 그 정도 어디 해요. 근데 현장에 그거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1 하면 자 없으면 어디 가냐면 문방구 가요. 그러니까 30cm 자 사다가 딱 되면 그게 100분의 1이거든요. 30cm 자가 1대1, 1대10, 1대100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분은 한 500원, 1000원 주고 그거 다 갖다 쓰세요. 그래서 그분은 늘 A3 100분의 1만 쓰세요. 그것도 요령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A3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사무실을 개업하고 이제 여러분 지인이 불러요. 가서 봤더니 이제 사무실을 이제 인테리어 해달라고 해요. 혹은 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실측이죠. 실측을 했습니다. 자, 아니다. 가로가 8000mm에 세로가 6000mm입니다. 가로가 실측을 했더니 가로가 8000mm고 세로가 6000mm 나왔습니다. A3에다 그릴 거예요.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경험치입니다. 자, A3에다 그릴 겁니다. 8000에 6000.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나요?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저희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갔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불러요. 네, 스케일 계산해봐. 학교에서 안 배우거든요. 스케일 계산하는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는데 이제 팀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팀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배워온 것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8000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리고 6000 곱하기 2를 합니다. 2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려야 할 대상체, 해당물을 곱하기 2 합니다. 왜 2배를 하냐면 여백입니다. 도면에 여백이 좀 필요해요. 내가 그려야 될 것 이외에 여백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백에다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치수 기입도 해야 되고 타이틀도 적어야 되고 표제란도 그려야 되고 들어갈 게 도면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해서 대략 2배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저 2배는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오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숫자. 그럼 이제 거꾸로 3배를 쓰면 안 되나요? 돼요. 많이 남겠죠. 1.5 쓰면 안 되나요? 돼요. 근데 많이 좁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도 많이 타이트해요. 많이 타이트한 숫자가 곱하기 2입니다. 근데 2보다 더 작으면 더 타이트해요. 자,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6,000이 나오네요. 얘는 12,000이 나오네요. 자, 그려야 할 용지 사이즈로 나눕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 띄우고
16,000 나누기 420 38.0 나왔네요. 38.0 12,000 나누기 297 40.4 나왔네요. 네, 이해가 축척인 거예요. 즉 8,000이 420에 딱 맞게 들어가려면 약 38분의 1로 줄이면 되고 6,000이 297에 맞게 들어가려면 40.4분의 1로 줄이면 된답니다. 근데 가로 세로를 비례를 일정하게 맞춰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취합니다. 어떤 걸 취하면 돼요? 더 큰 숫자를 취하면 됩니다. 작은 숫자는 버리는 겁니다. 왜요? 작은 숫자에다 맞추면 나머지가 도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숫자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은 40분의 1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맞게 도면을 그려낼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30분의 1이라는 축척을 쓸까요? 여기 38분의 1이라는 축척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축척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척도입니다. 척도입니다. 얘는 축척 구하기입니다. 얘는 축척 구하는 방식이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척도입니다.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척도는 1대1, x 대 y 이렇게 쓰겠죠? 이게 결국은 도면의 크기 대 실물의 크기입니다. 쓰는 방법이, 쓰는 순서가 도면 대 실물의 크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도면의 크기고 뒤에 있는 숫자가 실물의 크기입니다. 자, 척도라 함은,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을 더 크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4대 1 이렇게요.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배척은 실물을 더 크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4대 1 이렇게요. 2대 1 이런 식으로.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현척은 실물과 도면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1대 1 이렇게 씁니다. 현척은 도면의 크기와 실물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걸 현척이라고 합니다. 축척은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것.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1대 40 이런 식으로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40m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1대 100입니다. 100mm가 그러니까 실물의 100mm가 도면에서는 1mm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도는 이렇게 배척, 현척, 축척 세 가지가 있고 우리는 이걸 다 그냥 통틀어서 다 축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축척 구하기라고 했죠. 실물이 더 큰 거예요. 실물이 더 크고 도면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물을 작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CAD에서 그릴 때는 실물을 1대1로 그립니다. 현척으로 그려요. 실물 대 도면의 크기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도면의 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면을 내가 계산한 축척값만큼 키우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볼까요? 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렉탱 8,000에 그리고 골뱅이 8,000에 6,000입니다. 얘가 8,000에 6,000입니다. 그 다음 렉탱 420,297 자, 스케일 40배.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큰 사각형이 A3를 40배 키운 겁니다. 작은 사각형은 방금 우리가 썼던 8,000에 6,000짜리 현장이고요. 도면을 키운 겁니다. CAD에서는 도면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종이에다 그려야 될 때는 종이의 크기가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산한 축척값만큼 작게 그려야 돼요. 그럼 CAD는요? CAD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지구와 달도 그릴 수 있어요.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냥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게 1mm, 2mm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뭘 키워요? 종이를 키우는 겁니다.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영역을 키워서 나중에 어쨌든 출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줄어들어야 돼요. 종이 내가 지정한 종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만큼요? 지금 계산한 40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출력되어집니다. 이만큼이 나중에 40분의 1로 줄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종이는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 글씨 크기도 어떻게 돼요? 글자도 40배가 커져야 돼요. 다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어때요? 다 1대1 사이즈인 거예요.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 우리 크기대로 쓰는 겁니다. 선의 모양 그냥 우리 크기대로 쓰는 거예요. 뭐만 작아지는 거예요? 현장이 작아지는 거예요. 실물이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CAD에다 그릴 때는 실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가 커져야 돼요? 반대로 글씨가 커지는 겁니다. 종이가 커지는 거예요. 자, 내가 글씨를 1mm로 썼어요. 1mm 아니 글씨를 2mm짜리를 쓸 거예요. 글씨를. 그럼 내가 2mm짜리 맞춰서 쓰면 돼요. 손으로 쓸 때는. 근데 여기다 2mm짜리 쓰면 되나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mm 곱하기 축척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80mm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40분의 1로 줄이면 도면상에 그려질 때는 2mm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한데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이해하고 나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도면을 그릴 땐 종이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니 실물을 작게 그립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요. 근데 CAD는요. 반대로 그리는 거예요. 실물을 1대1로 그리고 나머지를 종이를 우리가 계산한 축척만큼 거꾸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건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축척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자,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얘가 축척이 100분의 1이에요. 자, 글씨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1 나왔습니다. 글씨 크기가요. 그러면 실제로 출력하면 100분의 1로 줄어서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럼 몇 mm로 나와요? 2.1mm로 나오는 겁니다. 글자 크기가. 미리 이걸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거예요. 내가 뭐 3mm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곱하기 축척. 그래서 얼마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A3를 그릴 겁니다. 렉텐 골뱅이 420,297. 자, 요만해요. 스케일 100배. 자, 이만하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저 하얀색 사각형이 A3를 그러니까 100배 키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내가 10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나머지는 이제 본인 스스로 연구를 좀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직접 출력해 볼 겁니다. 여기 우리 프린터 있죠? 이 앞에 프린터 있죠? 여기다 직접 출력할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로 해서 직접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빨라요. 자, 계산을 좀 해볼까요? 아니다. 자, 지금 제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셨을까요? 12,000에 8,000일 경우 과연 축척은 얼마일까요? 자, 화면을 보시죠. 12,000 곱하기 2배를 합니다. 나누기 420 57이네요. 그 다음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다시 53이네요. 이 중에 작은 쪽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57.1인데 57.1이라는 축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0.1도 뺐습니다. 57이라는 축척도 역시 없습니다. 그럼 얼마가 있냐면 가장 가까운 쪽이 50하고 62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맞출까요? 6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땐 축척이 1대 60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축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직 적지 마세요. 이렇게 씁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1, 2, 3, 4, 5, 6만 있죠? 6 다음에 바로 100으로 넘어갑니다. 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잘 쓰지는 않지만 80이나 90을 씁니다. 또 하나 잘 쓰진 않는 것들인데 25도 사용하고요. 120도 쓰고요. 150도 쓰고요. 그 다음에 250도 씁니다. 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냐면 계산하기 쉬운 것들, 암산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80이라는 건 4의 2배죠. 90이라는 건 3의 배수죠. 25는 5의 배수죠. 120은 60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로 사용합니다. 배수로 암산이 좀 편한 것들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25 같은 것 아직 쓴 적 없어요. 250 쓴 적 없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요. 1대 100, 1대 200 넘어가는 건 많지 않아요. 인테리어는. 건축 같은 경우는 뭐 쭉 넘어가겠죠. 건축 같은 경우도 1대 한 400, 500까지 나오겠네요.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이라면 완전 초대형 공사죠. 1대 100이 넘어가면 일단 공사가 커요.
종종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종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됐을까? 예전에 아니 1층 레이아웃이다. 여기 있다. 이전에 이제 했던 건데, 자 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길이가 12만 5천이죠. 12만 5천이면 아니 뭐 5천이면 5m죠. 125m네요. 이거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있는 스포츠 센터입니다. 여기 인테리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축척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3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 넘어가면 완전히 대규모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히 공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도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 125m짜리면 완전히 큰 공사죠. 이 정도 공사 아니면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고 나서 가장 가까운 근사치 57이 나왔는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57로 가야 되나 60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면을 잠깐 이렇게 보면 색깔이 정말 화려하죠? 네, 색상을 써야 됩니다. 칼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이 칼라 명령을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레이어라는 도면층이라는 데서 전부 다 관리합니다. 레이어에서 전부 다 관리해요. 별도로 명령어가 있긴 한데 별도로 쓰진 않습니다. 별도로 쓰지 않고요. 다 어디서 써요? 레이어에서 사용합니다. 도면층이라고 하고요. 도면 관리 명령입니다. 레이어에서 사용해요. 자, 볼까요? 칼라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칼라 인덱스가 뜹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칼라라고 있고 그 다음 트루 칼라가 있고 칼라북스가 있는데 트루 칼라하고 칼라북은 안 씁니다. 오토캐드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칼라만 사용합니다. 여기는 인덱스 칼라만 사용합니다. 그 중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덱스 번호가 뜰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인덱스 1번 보이시나요? 인덱스 컬러가 뭐냐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색상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255번까지 색상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 부분 여기다가 숫자를 쓰면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색상에 번호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해당 색상이 들어갑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인덱스 컬러 10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요. 11번이네요. 그럼 여기는요. 12번이네요. 여기는요. 13번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는 홀수고 여기는 짝수입니다. 숫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일로 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낮은 숫자고 이쪽이 높은 숫자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 숫자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250, 51, 52, 53, 54, 55번. 여기가 제일 마지막 숫자고요. 1, 2, 3, 4, 5, 6, 7번까지가 스탠다드 컬러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스탠다드 컬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상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빛의 삼원색하고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다 색의 삼원색은 기억하시더라고요. 빛의 삼원색은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색의 삼원색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 있던가요? 기억나는 대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나는 게 빨강이죠.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파랑이었을 거예요. 맞죠? 네, 틀렸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운 건 맞아요. 얜 맞아요. 그런데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사이안, 마젠타, 그 다음 옐로우입니다. 사이안이 하늘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색상이 되게 말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네. 형용사가 엄청 발달한 나라입니다. 사이안 대신에 그냥 파랑색. 마젠타는 선홍색입니다. 보라색도 아니고요. 보라색은 바이올렛이고 붉은색, 레드 계통에서 조금 더 밝은 색이라고 그럴까?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젠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마젠타라고 선홍색이라고 얘기하기엔 아이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빨강이라고 배운 겁니다. 자, 그 잉크젯 프린터 다 가지고 계시죠? 칼라 잉크젯 혹은 칼라 레이저 보셨나요? 이거 뜯어보면 토너나 잉크가 들어있죠. 좀 이게 저가형에는 잉크가 2개 들어있습니다. 칼라 카트리지 하나, 그 다음 흑백 카트리지 하나. 그 다음에 좀 좋은 거는 잉크가 4개 들어있습니다. 칼라 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토너가 4개 들어있습니다.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4개 들어있습니다. 시안,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4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머리 글자를 따서 CMYK 컬러라고 합니다. CMYK 컬러. 그럼 빛의 삼원색은 뭘까요? 빛의 삼원색은 바로 레드입니다. 레드가 먼저 나와요. 레드, 그린, 그 다음 블루. 얘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RGB 컬러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RGB 컬러, CMYK 컬러. CMYK는 못 들어본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주로 인쇄 출판 쪽에서 쓰는 단어니까. 근데 RGB 컬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흑백 TV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칼라 TV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칼라 TV 아래에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그 화면 아래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있고 늘 항상 이렇게 색깔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색상이. 그 색상이 바로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이었습니다. 빛의 삼원색으로 칼라를 만들어내는 칼라 TV입니다. 라는 의미로 항상 얘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그 세상에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간색 랜턴하고 그러니까 레드 랜턴하고 그린 랜턴을 딱 비칩니다. 그럼 중간에 빛이 섞이겠죠. 무슨 색이 나올까요? 무슨 색이 나올까요?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얘가 나옵니다. 다시요. 그린하고 블루 랜턴을 섞으면 중간에 색이 섞일 거예요? 무슨 색이 나올까요? 얘가 나옵니다.
다시요. 블루하고 레드하고 랜턴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얘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마지막으로 7번이 뭐냐면 화이트 또는 블랙입니다. 얘가 7번입니다. 배경색이 검정색이면 화이트로 표현됩니다. 배경색이 하얀색이면 블랙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7번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색상을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거 외우시라고요. RGB 컬러와 CMYK 컬러가 있는데 각각 색을 섞으니까 옐로우, 시안, 사이안, 마젠타가 이렇게 나오더라. 스펠링도 외우세요. 자, 다시 컬러.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고 엔터 친 다음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빨강색으로 그려진 거 맞나요? 다시요. 컬러. 자, 여기다가 옐로우라고 썼습니다.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1번부터 7번까지는 번호도 있지만 이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름과 번호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정리한 사람이 휴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휴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미술학자, 미술 교수님이셨는지 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정리한 방법입니다. 현대 그래픽 혹은 현대 그래픽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 휴값에 의거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색상 환입니다. 환이 뭐냐면 원이에요. 원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가 0도입니다. 옐로우가 60도, 그린이 120도, 60도씩 가면 돼요. 180도, 그 다음에 240도, 300도, 네, 이렇게 갑니다. 360도는 다시 레드가 되겠죠. 색이 빙글빙글 돌아요. 자, 볼까요? 컬러,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 얘만 그러냐? 아니요. 여기도 그럽니다. 트루 컬러도 똑같은 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휴라는 값 보이시죠? 레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12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그린이 나옵니다. 이게 휴값의 원리예요. 어쨌든 1번부터 7번까지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원래 초기화 시킬 땐 바이 레이어입니다. 초기화 시킬 땐 바이 레이어예요. 자, 제일 초기 값입니다. 바이 레이어. 여기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쓴다고요?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색상은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이 레이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바이 레이어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영어 시간입니다. 바이는 도구의 전치사죠. 누구누구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즉 바이 레이어는 무슨 뜻이에요? 레이어에 의한 색상.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이란 뜻입니다. 바이 레이어는. 우리는 이거 바이 레이어 씁니다. 딴 거 안 써요.
제가 조금 아까 도면 보여드렸어요. 이 도면에 선이 몇 개나 있을까요? 뭐 100개, 200개요? 아니죠. 10,000개나 20,00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000개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개라고 하죠. 10,000개가 되는 이 오브젝트, 이 선들을 하나하나씩 색상을 다 부여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10,000개나 되는 선, 원 이런 얘네들한테 오브젝트들한테 선을 일일이 부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룹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게 레이어입니다. 이렇게요. 중심선 레이어, 칼라 레이어, 컬럼 레이어, 치수 레이어, 마감 레이어, 그 다음에 뭐 가구 레이어, 해칭 레이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딱 지정해 놓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다 해칭만 넣으면 돼. 여기는 전부 다 가구만 넣으면 돼. 여기는 무조건 문만 넣으면 돼. 여기는 벽만 넣으면 돼. 그러면 벽은 다 이 벽 레이어에다 넣는 겁니다. 문은 다 문 레이어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 다 똑같은 색으로 지정되거든요. 벽은 다 똑같은 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중심선은 다 똑같은 색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컬러가 다양하죠? 네, 선 종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선 모양이나 색상은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일단 색깔 바꾸는 걸 보여드리죠. 누가 컬러냐면 얘가 컬러예요. 여기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얘가 속성이란 뜻입니다. 사물이 지닌 속성이란 뜻이에요. 사물이 지닌 속성이고 제일 첫 번째가 색상입니다. 두 번째가 선의 굵기고 세 번째가 선의 모양입니다. 일단 선택하고 색상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떼고 ESC 키 누르면 색상 바뀐 거 맞습니까? 선택하고 바꾸시면 돼요. 그럼 바뀝니다. 얘가 컬러입니다. 그러면 색상을 어떻게 쓰느냐? 기계하고 인테리어하고 건축하고 좀 쓰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CAT 2급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쓰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아니, 건축.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죠.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라는 게 있고 단면선이라는 게 있고 인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 단면선, 인면선, 그 다음에 뭐 문자, 해칭 이 정도가 있어요. 얘가 1번입니다. 얘가 2번이고요. 얘가 아니다. 마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3번이고요. 얘가 4번이고요. 얘가 5번입니다. 색상 번호입니다. 1, 2, 3, 4, 5는 색상 번호예요. 인면선은 7번입니다. 건축 중에서는 이렇게 써요. 인테리어요? 똑같아요. 인테리어나 건축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기계는요? 기계는 또 달라요. 기계는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선이 있고요.
아니다. 은선 말고 실선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나? 치수선이 있고요. 그 다음 문자가 있고요. 회칭이 있습니다. 맞나? 순서가 이게 맞나? 어쨌든 중심선 1번,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되네요. 은선이 2번, 실선이 3번, 치수가 4번, 문자가 똑같이 가요. 그 다음에 5번 맞나? 근데 얘 3번 쓰던데?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자,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써요. 조금 쓰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심선, 그 다음 은선, 실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계 쪽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인테리어나 건축에서는 중심선, 단면선, 인면선, 마감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프로젝트 시작할 때 물어봐요. 너 색깔 어떻게 쓰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 대충 쓰는데요. 내지는 시험에 쓰는 대로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기해요. 내가 이거 지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은 그 시험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기계 쪽에서도 이 세 가지는, 건축 쪽에서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개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달라져요. 문자하고 해칭이, 문자하고 치수 해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치수는 1번을 썼고요. 치수선을 1번 쓰고 문자를 3번 썼어요. 저 같은 경우. 눈에 잘 보이라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쨌든 기본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그 형상에 따라서 얘가 중심선인지 혹은 실선인지 이거에 따라서 색상 번호가 부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중심선도 있고 은선도 있고 실선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선 모양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선 모양 바꾸는 방법은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로 바꿉니다.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 라인은 말 그대로 선이죠. 타입은 형상입니다. 라인 타입. 단축키가 LT입니다. 라인 타입이에요. 자, 볼까요? 라인 타입. 자, 라인 타입 매니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순서대로 보시면 바이레이어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런트 라인 타입 바이레이어. 커런트가 뭐냐면 현재 설정 값입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선 종류가 바이레이어입니다. 다시 아까처럼 의역해서 보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모양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이레이어입니다. 바이블럭은 블럭에서 지정한 선 모양을 쓰겠습니다. 컨티뉴어스가 실선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실선이에요. 컨티뉴어스가 어디서 보시냐면 혹시 미드 잘 보시나요? 미국 드라마 안 보시나요? 드라마 끝에 보면 뭐가 떠요? 다음 편에 이어서. 그죠? 그거 영어로 바꾸면 continuous입니다. continue라고 떠요. 이어서. 그러니까 continue는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선. 하나로 쭉 이어진 선이 바로 continuous입니다. 자,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선을 불러올 수 있고 커런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로드 버튼 눌렀습니다. 했더니 arcade.iso.lin이라는 파일에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순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거 바팅. 이걸 바팅으로 읽기도 하고 배팅으로 읽기도 하고 뭐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한글식으로 바팅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배팅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도박하는 거냐고. 왜 배팅이라고 읽냐고. 그럼 편하신 대로 읽으세요. 전 바팅이라고 읽을 겁니다. 자, 얘는 뭘 쓰냐면 단열재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단열재 표기할 때 이 바팅을 씁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센터 보이시죠? 센터가 있고 센터 2가 있고 센터 X2가 있습니다. 센터가 1대1입니다. 얘가 1대1 사이즈고 얘는 센터보다 2분의 1 작은 거고 센터 X2는 센터보다 2배 큰 겁니다. 선 모양이.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센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내리면 히든이라고 나옵니다. 히든. 그 다음에 좀 더 내리면 팬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렇게 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컨티뉴어스, 히든, 팬텀, 센터. 얘네들이 기본입니다. 바팅은 기본값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일단 빼고. 자, 얘네들이 기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를 선택하고 커렌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케이. 원을 하나 그리죠. 맞나요? 선을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렸던 중심선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중심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중심선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센터.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외형선은 노란색이니까 continuous. 네, 이렇게 그린 거고요. 선의 모양에 따라서 색깔과 선의 모양을 그러니까 선의 용도겠죠? 선의 용도에 따라서 선의 색상과 선의 모양을 다 바꿔서 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 마지막 여기가 선 모양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선택하고 바꾸면 돼요. 히든. 그러면 히든으로 바뀌었나요? 선택하고 팬텀. 바뀐 거 맞습니까? 네, 바꾸시면 돼요. 자, 선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건 선의 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점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점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선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선의 모양이 이렇게 4개입니다. 실선이 크게 2가지 실선입니다.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실선은 2개입니다. 굵은 실선, 가는 실선. 그리고 마지막에 파선이 하나 나옵니다. 굵은 실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 그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은 나머지 전부 다. 나머지란 뜻이에요. 자, 파선은 주로 뭐라고 쓰냐면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외형선이잖아요.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파선은 그 외형에 감추어진 외형선. 지금 여기 벽이 있죠. 스크린이 있죠. 이 스크린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창문을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창문은 실제로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이 벽 뒤에 창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스크린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뒤에 점선으로 창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무슨 뜻이에요? 창문이 이 벽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을 은자를 써서 숨어있는 선. 물체의 외형인데 물체의 외형은 맞는데 다른 물체에 감추어져서 숨어져 있는 선. 그래서 이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3선. 선이 조금 어렵죠. 그죠?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것. 거꾸로 번역하시면 돼요. 1점, 점을 한 개 넣었다는 얘기예요. 점 한 개란 뜻이죠. 쇠자가 깨트릴 쇠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거. 선을 깨트려서 점을 몇 개 넣은 거예요? 2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1.3선의 역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중심선의 역할을 합니다. 얘는 주로 가상 실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가는 실선에 해당돼요. 자, 중심선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2.3선이 조금 아리까리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 시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계추를 만들었어요. 그럼 시계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시계추는 실제로는 도면상엔 여기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합니다. 라고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 선을 뭘로 그려야 돼요? 얘가 진자 운동을 하죠. 실제로 여기 있나요? 없어요. 실제로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2.3선으로 그립니다. 시계추를. 그래놓고 여기다 중심선 그리고 120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시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자 운동을 하는데 그 각도가 120도다 라고 설계상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상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의 외형을 표현하는 선, 그 다음에 물체의 숨은 부분을 표현하는 선,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그 다음에 물체의 가상선. 1.3선을 굵게 그리면 파단선이 됩니다. 굵은 1.3선은 파단선이에요. 자르는 선, 가위질하는 선이 굵은 1.3선이기도 합니다. 기계 쪽에서는 조금 다른 용도로 써요. 굵은 1.3선이 열처리선입니다. 열처리하는 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열처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기계 쪽에서는 마찰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일시적으로 기계 부품의 강도를 올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대장간에 가서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검을 이렇게 뜨거운 풀무질에다가 넣었다가 망치질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찬물로 가죠. 찬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검이? 강도가 강해져요. 그게 열처리입니다. 이게 담금질이에요. 참고로 그냥 냉수로 가면 깨집니다. 깨져요. 냉수에 넣으면 쇠붙이가 깨집니다.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로 갑니다. 대략 얼마나 그랬더라? 30도에서 50도인가? 그 사이 어디 물이라고 했어요. 그 사이 어디 물로 가야 열처리가 적당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고요. 외형선 같은 경우 0.5mm에서 0.3mm로 표현합니다. 굵은 선이에요. 굵은 선. 그 다음에 중간선입니다. 얘가 중간선입니다. 0.3mm에서 0.2mm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0.5 내가 굵은 선을 0.5로 썼으면 은선은 0.3mm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는 0.1mm 가는 선입니다. 가는 선이니까 0.1mm가 되네요. 가상실선이니까 0.1mm입니다. 문자는요 0.3mm 중간선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도면을 칼라로 뽑아내지 않습니다. 칼라로 뽑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색이 안 보이냐면 노란색이 안 보입니다. 노란색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여요. 흰색과 노란색 그러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굳이 이제 칼라로 뽑아달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색깔로 보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좋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무식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갑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본은 이제 다 흑백으로 갑니다. 검정색으로 출력을 해요. 근데 다 똑같은 굵기의 검정색이면 물체 윤곽을 구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의 굵기를 이용해서 물체의 윤곽을 표현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을 지정하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와 얘가 똑같은 선의 모양, 똑같은 색상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 명령은 MA가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매치 프로퍼틱스를 쓰셔도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명령을 누르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원본이 누굽니까? 원본 선택하고 엔터 누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바뀝니다. Select Destination Object, 목적지 오브젝트.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클릭해주면 바로 바뀌게 됩니다. 얘를 많이 쓰는 이유가 물체가 이렇게 많아요. 매치 프로퍼틱스 선택하고 한 번에 바꿀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라면 조금 달라지겠죠. 색상도 바꿔야 되고 선의 모양도 바꿔야 되고 몇 번 작업을 거쳐야 되겠지만 매치 프로퍼틱스는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치 프로퍼틱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빨간색의 중심선을 선택해 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색상으로는 중심선이 맞아요. 근데 실제 모양은 어떤가요? 실선이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의 모양이 보이나요? 네. 선의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작은 겁니다. 선 모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선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LT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LT 스케일.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합니다. 선 모양 축척을 얼마로 쓰면 돼요? 우리가 계산한 축척값으로 넣으면 됩니다. LT 스케일.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Enter New Line Type Scale. 아까 얘가 60이었죠? 50이었나요? 40. 선 모양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노란색의 히든선. 모양 맞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축척에 따라서 선 모양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면 크기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글자 크기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축척을 나중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도면 시작할 때 축척을 먼저 계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라인 타입이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